저는 원주 지방구가 지금 도로계획과의 강동원입니다. 먼저 이 추우신 날씨에도 이렇게 중설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에는 먼저 제경신국도 도로건설공사의 전략환경평가 초안에 대해서 이사의 김영수 이사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노선 계획안에 대해서 대한건설컨트의 김태길 상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이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순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환경평가 초안에 대해서 김영수 이사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경춘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주지방국토청의 의뢰로 대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산의 김영수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개발 경계의 개요, 다음으로 사업 대상지 현황, 마지막으로 환경 현황, 영향 및 저감 대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기본계획의 개요입니다. 제2경춘도로건설공사는 시점 남양주시 화덕부터 중점인 춘천시 서면까지 33.6km, 폭은 20m, 왕복 4차로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계획 수립 및 승인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추진 경위는 기본 설계 쪽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어서 이번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입니다. 스텝 1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작년도에 개최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항목 그리고 환경영향이 발생하는 영향 범위 등에 대한 결정을 마치고, 현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을 해서 관련 내용으로 관계기관 및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단을 작성하여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 설계, 노선 선정 단계이고,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실시 설계,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통한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그 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또다시 거치게 됩니다. 사업 대상지 현황입니다. 가평군을 관통하는 구간에서는 환경 관련 지구지역이 철새 도래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수변구역, 수지로용 총량 관리 계획 지역, 산림 보호구역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구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 노선의 선정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현황, 영향 및 저감 대책입니다.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식물상입니다. 작년도 11월 조사 결과 식물상은 197분류군, 그중 생태계 교란생물은 7분류군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지역 내 보호수 및 노고수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식생보전 등급은 산림지역을 나타내는 3등급부터 비개발된 지역인 5등급 번역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물상 부분에 대한 영향 예측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식물의 생리작용 저해, 그리고 나지화된 개발지에서는 기하식물, 생태계 교란생물의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 개소로 인한 훼손수목 발생이 예상이 되고, 식생보전 등급 또한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관련 저감 대책으로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차 운영, 세균 세차시설 설치, 그리고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제거, 산림 통과 구간은 터널, 교량 등으로 계획하고, 비탈면에 대해서는 녹화공법을 적용하여 식생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상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1차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포유류, 조류, 양서 파충류, 육상곤충, 그리고 육수동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현지 조사 결과 확인된 법적 보호종은 수달, 삭, 황조롱이, 큰 말똥가리, 새매 등 총 5종이 확인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영향 예측으로는 공사 시 육상동물에 대해서는 서식지 감소, 육수동물은 구의사 발생 시 서식 환경에 대한 영향이 예상이 되고 법적 보호종에 대해서는 먹이원 감소, 서식지 간 이동도 단절 등의 영향이 예상됩니다. 도로 운영 시에는 육상동물의 로드킬, 조류 충돌 등의 영향이 예상이 되고 법적 보호종에 대해서는 살개 경우 서식지 간 이동 제약 등의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관련 저감 대책으로는 공사 시에는 동물 이동성을 고려한 단계별 소공개 수립, 인부들에 대한 야생동물 보호 교육으로 불법적인 남획이나 포획을 예방하도록 하고 야간 공사를 지양하고 하천으로 구유사가 유출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침사지, 오탁 방지막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운영 시 저감 대책입니다. 소형동물의 이동, 탈출로 유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로드킬을 예방하고 조류 충돌을 저감할 수 있는 벽지 없는 스티커 등을 수명 방음벽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환경의 보전 부분입니다. 조정천, 상천천, 달천천 등 4개소에 대한 수질 조사 결과 BOD, SS 기준 매우 좋은 등급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수질에 대한 영향 예측입니다. 공사 시에는 강우시 토사 유출 영향이 예상이 되고 현장 사무소에서 오수 발생, 그리고 터널 공사 시에는 터널 폐수 발생 등의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도로 운영 시에는 도로 노면에서 비점 오염 물질의 발생, 그리고 도로 계획으로 인한 수로 차단 등의 영향을 예측하였습니다. 저감 방안입니다. 공사 시에는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배수로, 임시 침사지, 이탈면 비닐 덮개 설치 등을 계획하였고 현장 사무소 내 오수는 우선적으로 하수 처리장 연계 처리를 하고 불가피할 시 현장 내 오수 처리 시설을 별도 설치하겠습니다. 터널 공사 시에는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운영 시 저감 대책입니다. 비점오염 물질은 별도의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수로에 대해서는 종영 배수관, 수로함도 설치, 그리고 하천 통과 구간 교량 설치를 통해 수로 차단 영향을 저감하겠습니다. 생활환경의 안정성 부분입니다. 우선 대기질입니다. 환경 현황 조사 결과 대기질은 6개소 조사 결과 전 지점에서 대기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향 예측입니다. 공사 시에는 장비 운행에 따른 배기가스 등에 의한 대기 오염 물질 발생이 예상이 되고 토사 이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도로 운영 시에는 통행 차량에 의한 대기 오염 물질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미세먼지와 배기가스에 대한 예측 결과 전 지점에서 일평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감 대책으로 공사 시에는 세륜 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가설 방진망 설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예방을 하고 공사장 내 장비는 공회전 금지, 공사장 내 속도 제한 등을 통해 배기가스에 의한 영향도 저감하겠습니다. 운영 시에는 대기 정화 수정 식재, 터널 내 환기팬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소음 진동 부분입니다. 소음 진동 조사 결과 전 지점에서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소음 진동 결과를 저희가 조사하였습니다. 공사 시 환경 영향으로는 공사 장비,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 영향이 예상이 되고 영향 예상 지역 내 정원시설 69개소에 대한 예측 결과 39개소에서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운영 시에는 차량 통행에 의한 교통소음 발생이 예상이 되고 예측 결과
총 33개 지점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저감 대책으로 공사 시에는 가설 방음 판넬 설치, 저소음 장비 투입, 공사장 주행 속도 제한을 실시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저감 방안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동식 방음벽, 작업 시간 조절 등을 통해 환경 기준을 만족토록 하겠습니다. 발파 시에는 시험 발파를 실시하고 작용량 조절 등을 통해 발파로 인한 소음 영향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파 시 사전 공지를 통해 주민 여러분께 고치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에는 영구 방음벽 설치를 통해 환경 기준을 만족토록 소음 영향을 저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 및 폐기물 부분입니다. 토양은 총 7개소 조사 결과 전 지점에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 1지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영향 예측입니다. 공사 시에는 공사 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등이 토양 오염을 우려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인부에 의한 분뇨, 생활 폐기물 발생이 예상이 되고, 지작물 철거 시에는 건설 폐기물의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관련 저감 방안으로는 폐유 보관소 설치, 그리고 폐유는 전량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폐유로 인한 토양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작업 인부에 의한 분뇨 및 생활 폐기물은 간이 화장실 설치,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및 위탁 처리를 통해 주변 환경의 저해를 방지토록 하고, 건설 폐기물은 재활용 및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경충국도 기본설계 209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콘설턴트 김태길입니다. 지금부터 제2경충국도 노선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기본설계를 수행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첫 번째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선형이나 교차로 형식은 100% 결정된 상황은 아닌 하나의 아님을 말씀드리고, 오늘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최적의 선형을 교차로 형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지금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예,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앞에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현재 오늘 주민 설명회는 저희 기본 설계 최초의 주민 설명회임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부분적인 선형이나 교차로 형식을 추가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 설명회 노선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 순서는 과업 개요부터 사업 시행 효과까지입니다. 과업 개요입니다. 저희 과업 구간은 전체 구간은 남양주시에서 춘천시까지이나 현재 저희 209는 가평군 청평령 대성리에서 가평군 가평읍 상승리까지 통과를 하고 있고요. 가평군의 전체 통과 구간은 대성리부터 가평읍 읍내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설계 과업 구간은 과업 기간은 2019년 말에 시작을 해서 올해 6월에 설계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 현재 전체 연장은 33.6km 중에서 현재 209는 11.4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통과 연장은 약 20.5km 정도가 현재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고는 왕복 4차로 20m, 설계속도 80km, 현재 교량과 터널은 현재 209, 현황으로 봤을 때 교량 12개소, 터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출입시설은 1개소, 이건 209 기준입니다. 그리고 추정 사업비는 209 3,891억이 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약 1조 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설계사는 대한콘설턴트의 2개사가 209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2경춘국도는 현재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기존 국도 46호선의 통행량 증가로 인한 지정체 등으로 간선도로 기능이 저하돼서 그에 따른 대체 도로로 이제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춘천 고속도로나 기존 국도 46호선 같은 경우는 특히 주말에 교통량이 많아서 현재 정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지도 98호선, 또 오남수동, 또 제2외곽 순환도로 개통 등에 따라서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도 46호선은 선형 불량 구간이 많고 이제 신호교차로가 많아서 현재 간선도로로서 기능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변 도로의 이제 혼잡을 해소하고 강원 지역의 접근성 향상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2경춘국도 신설 노선이 추진되었습니다. 과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전 단계 사업으로 2016년부터 19년까지 기본 계획 용역과 타당성 검증 용역이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1월에 저희 제2경춘국도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2019년 12월에 기본 설계 용역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착수 보고회를 가졌고요. 작년 11월에 노선 2차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착수 단계 자문회의를 거쳐서 금일 주민설명회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노선 방침, 자문회의, 총사업 협의를 거쳐서 올해 6월에 기본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구분 및 설계 기준입니다. 현재 저희는 국도 1등급 주간선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설계 속도는 80km입니다. 표준횡단은 차로폭 중분대 기록계 포함해서 20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제2경춘국도는 노선 선정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 간 의견이 대립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자체 요구 노선에 대한 사업비나 장단점 등을 먼저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일단 최초에 예타 면제항이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시점도 이제 북한강을 건너서 직선으로 쭉 가서 남이섬, 자라섬 사이를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두 번째 춘천시 노선은 이제 예차 면제항을 따라가다가 이제 보라색 남이섬 남쪽으로 해서 강림리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평군 노선은 현재 도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노선으로 이제 기존 국도 46호선 북측으로 쭉 가다가 이제 가평 분청 북측으로 우회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양주시의 경우는 이제 현재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우리 제2경춘국도의 국지도 98호선 접속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방금 그림으로 보신 이제 지자체별 그 안에 대한 주요 특징입니다. 장단점입니다. 예타 면제하는 경우는 사업비가 최소화되는 노선으로 선정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남이섬이라든가 알곡성정 등 이제 집단 민원이 우려되는 측면, 또 환경훼손 측면, 그리고 가평군과 이격되는 측면, 더불어서 이제 주변 도로와 이격돼서 접속을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는 측면 등의 단점이 또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노선의 경우는 이제 타 노선에 비해서 연장은 가장 짧기 때문에 접근성은 가장 향상이 되고요.
또한 대부분 산지로 통과하기 때문에 지작물이 거의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구조물이 가장 많아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증가가 되고요. 산악지를 많이 통과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 훼손 측면이나 또 가평군과 상대적으로 가장 이격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한 예타 면적과 마찬가지로 이제 주변 주 간선도로와 접속이 되지 않아서 그걸 접속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발생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노선입니다. 가평군 노선은 기존 국도의 북측으로 우회 통과하는 노선이고요. 장점으로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이제 일부 저쪽이 축소돼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고, 기존 국지도 98호선이나 국도 37호선하고 접속이 용이해서 접근성이 향상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가평군 북측 우회 구간에 일부 지작물이 편입이 되고요. 타 노선 대비 연장이 가장 길어서 사업비가 좀 증가되는 측면, 통행 시간이 그에 따라서 좀 증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는 금남분기점이 교통량 집중이 되기 때문에 국지도 98호선을 이제 연결을 해서 교통량을 분산하는 요구가 있으셨고요. 그럴 경우에는 예타와 춘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추가 사업비가 소요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제 사진에서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된 저희 대한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인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탄에 비해서는 일부 증가하지만 지자체 요구 노선 대비는 사업비가 가장 최소인 노선이고요. 통행시간 같은 경우는 춘천시안보다는 다소 증가되지만 예타나 가평군 제시안보다는 통행시간이 감소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남이선이나 알곡성정, 군부대 등 민원 발생 구간을 최대한 우회해서 민원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98호선, 국도 37호선 등 주변 주 간선도로와 접속이 용이해서 경기도나 경기도 북부나 광업 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으로는 북한강 횡단을 최소화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저촉 연장이 최소화 돼서 환경적으로 가장 유리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네, 최종 대안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동남아시에서 기존 경춘국도 북측으로 나란히 이제 병행 통과하는 노선이고요. 주변 간선도로와 이제 접속이 용이하고, 이제 알곡성전이나 남이섬 자라섬은 우회하고 가평역 뒤쪽으로 해서 기존 경춘선과 나란히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확대해서 좀 해줄 수 없어요? 네. 확대.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이 구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가평군 통과 구간이 3개 도면으로 나누어서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 노선도 1구간입니다. 1구간은 저희 209는 아니고 109의 종점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평을 통과하는 구간은 숫자 5라고 써있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가아이시 옆에. 거기가 국지도 98호선이 현재 운영 중인데, 국지도 98호선을 기점으로 이제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5km 지점 이후에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제 터널로 대성 1터널, 2터널, 3터널, 4터널 해서 현재 그 대성리 구간을 통과하는 연장이 약 5km인데 그중 약 3.5km 정도를 이제 터널로 이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가아이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지도 98호선 본위가구 인근에 접속을 한 후에 대성 1터널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현재 국지도 98호선에 대성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 입구에서 약 500m에서 600m 정도 현재 이격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엔 대부분 계곡부를 제외하고는 터널로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네, 가평군 통과 구간의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성리 지나서
이 구간은 이제 청평면, 이제 청평, 하천, 상천을 통과하는 노선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청평시가 이제 청평역 이제 북쪽으로 해서 바로마을 뒤쪽, 청룡사 뒤쪽 산지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도 37호선 청평 2터널이 있습니다. 이제 국도 37호선에 청평 2터널 이제 상부로 교차 통과를 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국도 37호선하고 이제 교차 지점에 이제 교차로를 설치해서 접근성을 확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나서 이제 솔틀로 하고 상부 통과하게 됩니다. 맹가노니 인근으로 이제 저희가 통과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숫자 15 지나고 오른쪽엔 수리천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수리천 수리제길을 이제 교량으로 통과를 하게 되고요. 이 구간은 이제 삼진식품 인근으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저기가 이제 빗고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빗고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 국도를 위로 오바해서 이제 교량으로 상부 통과하고 기도원 인근으로 이제 노선이 통과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209 종점과 이제 309 시점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평 지명으로는 이제 가평읍, 이제 상색, 하색, 달전, 대곡, 읍내리 통과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노선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빗고개를 지나서 이제 불기산길이라고 이제 포일촌 마을이 있습니다. 나무장수, 가평기계연구실 상부로 통과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달전천, 즉 이제 상색초등학교 북측으로 이제 노선이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노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기존 국도를 상부로 통과하고, 여기 현재 주유소가 있습니다. S호를 주유소 인근으로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가평역 뒤편으로 통과를 하면서 현재 다 IC가 설치가 되게 되고요. 그 이후 노선은 이제 저희 현재 철도 경춘선과 이제 근접 병행하는 통과 계획이 있어서 그 이후에 마지막 자라선 북쪽으로 통과를 하면서 북한강은 전체 교량으로 이제 통과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제 209 교차로는 나 IC 한개소인데요. 이 가평에 그러니까 설치되는 교차로는 전체적으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가 IC, 109에 설치하는 가 IC, 209에 설치하는 나 IC,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평역 인근에 설치하는 다 IC, 이렇게 세 개 IC가 설치가 됩니다. IC는 109에 설치되는 IC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지도 98호선에 설치되는 IC가 되겠습니다. 대성리 본의가구 인근에 설치가 되고요. 여기 IC가 설치되면 이제 남양주시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나 교통 분산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IC가 되겠습니다. 나 IC의 경우는 저희 노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평 2터널 상부로 통과하게 돼서 직접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산장 관광지 인근에 이제까지 램프를 뽑아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여기 IC가 설치가 되면 경기 북부 접근성 및 교통 분산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에 설치되는 다 IC가 되겠습니다. 다 IC는 가평읍 달전이 도시계획도로 문화로에 접속되는 다이아몬드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IC가 설치되면 이제 가평 시가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남이섬이나 자라섬 등 관광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2경춘국도의 마지막 사업 시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경춘국도는 이제 수도권과 이제 춘천권을 빠른 시간에 연결하는 대체도로 고속화도로가 건설돼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국도 46호선이
수도권에서 춘천까지 가는데 약 50분이 걸렸다면 저희 제2경춘도가 개통이 되면 약 시간이 절반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신설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현재 정체가 있는 주변 서울 춘천 고속도로나 기존 국도 46호선의 교통량이나 통행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서 관광 수요 및 고용 취업 효과,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선 설명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질문이 있습니다. 교량이 인상되는데 교량 높이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다리 높이요. 교량 높이는 교량에 따라 당연히 다 차이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20에서 30m 정도 교량이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높은 교량도 있고 좀 더 낮은 교량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령납 전에 지금 오늘 주민들 가심도가 높아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저기 바깥에서 20명 정도가 대기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한 11시 10분까지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한 20몇 분 정도 이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고? 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못 들어오신 분들에도 저는 숫자 순으로 한다고 해서 숫자 순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8시 들어와 있었어요. 8시부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네, 일단 이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진행하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좀 PPT 좀 띄워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이지만 가평군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춘국도 노선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부분 또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주청 계신 분이나 용역사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기나 반감이 있는 건 아니고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야 돼? 예, 저는 그 전반적인 노선 부분에 이제 우리가 가평에 앞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은 향후 10년 후가 되겠죠. 10년 후에 우리 가평이 이런 그 정말 전용도로가 들어섰을 때 우리 가평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또 가평의 발전, 또 우리 춘천과 상생, 남양주의 상생관계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민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금남 JCT부터 가, 나, 다 이렇게 IC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되나요? 이것도 안 돼? 이게 이쪽에 가면 안 먹어요. 또 워낙 해상도가 높아서.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제2 수도권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98호선 가 IC가 형성을 되다 보니까 금남 JCT부터 남양주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 IC까지 지금 여기 계시는 대로 저희가 터널과 교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부터 나까지 IC는 그래도 여건이 많이 그 개선이 돼서 터널 교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나 씨가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37호선 국도부터 지금 이제 상천, 하천 그리고 가평까지 보면은 37호 국도의 그 IC가 이제 우리 산장 국민관광지 이제 입구에 있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이 노선의 관계가 보시면은 기존 국도 46호선과의 거리가 불과 제일 긴 게 지금 그
가 IC가 약 한 1km가 좀 떨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1km 이내. 또 비고개 같은 경우는 뭐 교차 통행하는 이제 이런 불합리한 그 노선이 지금 돼 있는 것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나 IC가 들어섬으로써 우리 기존 국도 46호선과의 거리는 불과 200m도 이제 떨어져 있지 않고 쇼틀브락이라든가 수리제 하천이라든가 수리제천 그리고 그런 그 집단 촌락이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마을을 이제 관통하고 가는 이제 이런 노선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빗고개 같은 경우는 빗고개를 관통해서 가는 이런 노선과 지금 포해촌 마을 또 양태본 마을을 중간에 횡단을 해서 가다 보니까 양개 마을이 이제 분할이 돼가지고 두 개 마을 자체가 이제 양분이 되는 이런 노선으로 지금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빗고개 노선을 한번 살펴보면은 빗고개를 관통을 하는데 저희가 국도 46호선을 기존의 국도 46호선을 보면 상천 4교 교가로 가서 또 상천 6터널 200m 터널 그리고 다시 국도 46호선을 고가로 해서 넘어가는 그리고 산림조합을 뒤편으로 해서 상색 초등학교를 이렇게 횡단하는 이런 노선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국도 46호선하고는 불과 교차 또는 아주 근접해서 통화하는 이런 노선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저희가 국도 46선 횡단을 보면 상천 6터널이 지금 빗고개 하는 터널 200m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천 4교가 국도를 46호선을 이제 고가도로로 넘어가고 상천 5교가 이제 빗고개를 넘어가서 80m 이제 교각이 들어서는 고가도로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가평 다 IC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양태봉부터 넘어와가지고 그 국도 46호선을 다시 가평 4교가 횡단을 해서 다 IC, 즉 가평역 앞 다 IC를 이제 통과하는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요청하신 자료를 보시면은 다 IC가 지금 현재 저희 가평군의 역세권 지역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국도 46호선을 횡단해서 오일뱅크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다 IC라는 IC가 형성이 되고 바로 가평고등학교까지의 도로가 났을 때는 약 50m 밖에 이제 이격거리가 되지 않겠죠. 또 여기는 입찰교차로 아까 다이아몬드 교차로가 형성이 되다 보면은 우리 가평군에서 가평역 역세권 개발하는 이 토지 자체는 전체가 다 뭐 교차로 다이아몬드 교차로니까 교차로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교차로가 형성됨으로써 결국은 기존 46호선 국도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불합리한 IC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도 가평고등학교부터 우리가 다이아몬드 교차로가 형성이 되면은 도로 폭이 약 30m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평군에 있는 본합선 기숙사 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50m로 떨어져 있지 않은 이제 이런 좀 불합리한 이제 노선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양태봉부터 내려와가지고 어떤 문제냐면은 저희가 가평 IC는 국도 46호선을 약 3% 구매를 주고 내려와서 가평 IC가 형성이 되고 다이아몬드 교차로가 형성이 된 다음에 다시 고가도로로 올라가서 북한강을 횡단하는 이런 그 기본 계획 노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걸 이제 우리 그 호평 금남 IC까지의 도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200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1998년도에 기본 설계가 됐을 때 호평 IC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평 IC. 기존의 국도부터 약 1.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2005년도에는 이 지역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근데 결국은 IC 하나로 함으로써 호평 지구가 택지 개발의 신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기존 구도심이고 다음 마석 IC를 보겠습니다. 마석 IC. 마석 IC도 기존의 국도 46호선과 거리가 약 1.2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마석 자체 화동 그 행정복지센터부터 약 2km 이상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의 택지 개발과 함께 마석지회가 인구 12만씩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그 IC의 그런 기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전반적으로 이 노선도 1998년도에 기본 계획에 대해서 2005년도에 준공이 될 때 당시도 그때 당시에 1.2km 이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IC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이때 1998년부터 2005년에 준공할 당시에도 IC 자체는 다 신도시와 구도심에 다 외곽에 설치해서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줬던 이런 노선들이 우리가 1990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잡아서 2000년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노선의 이제 불가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제1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형성이 되는 100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자체 그 산이 있는 부분이 17사단입니다. 17사단. 17사단을 횡단을 해놨습니다. 횡단을. 또 많은 도시에서 군부대와 협의를 하면서 노선의 불가피성 때문에 군부대를 횡단해가는 이런 실정도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또 특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대를 횡단해간 사례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평구는 이 도로는 2021년도에 기본 설계가 끝나도 2030년도에 도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그 기본 설계가 돼 있는 노선을 보면은 지금 2022년도에 개통을 해도 바로 그 교통정체 그리고 주민 불편 또한 공사비에 대한 증가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역세권 도로의 토지 보상가가 500에서 600만 원씩 간다고 하죠. 실제 보상가도 300, 400만 원을 가고 그 지역에 IC가 하나 들어서려면 최소한 10,000평에 가까이 토지가 소유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아까 우리 가평고등학교가 불과 50m 내외의 근접 통과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저희는 향후 10년 후에 제2경축도가 개설이 됐을 때 과연 우리 가평 지역의 역세권이라든가 또 IC에 대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가평군의 목표인구는 13만 도시입니다. 그럼 과연 2030년도에 우리 13만 가평군에 있을 때 과연 교통처리 계약이나 접속도로 그리고 우리 가평의 발전상을 봤을 때 과연 이 기본 노선이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존 경추국도가 지금 양 마을을 두밀리부터 황색, 하생리에 대한 마을에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평내, 혹평부터 금단리 같은 건 전부 2개월 시켜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민원 문제라든가 보상 문제 그리고 주민들과의 그런 그 도로 개설에 대한 갈등이 아무래도 덜하겠죠. 아까 평내, 혹평 문제가 1km 이상 떨어졌을 때는 결국은 노선 자체가 대부분 이제 터널이라든가 고가 도로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한번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아까 그 다IC 같은 경우 이제 설계 기준이 아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충분한 곡선 방향이나 접속도로 그리고 또 우리 가평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연 도심에 외곽 그 IC가 이제 선정이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고민을 해서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평이 택지 개발이 이제 2,000세대가 지금 사업 착공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보면은 최소한 국도로부터 1km 이상 2개월 시켜서 주민들 간의 그런 갈등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평군의 가평 IC에 가평 역세권이 형성이 됐을 때 그 역세권의 개발 계획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안 IC를 좀 한번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가평고등학교가 70년 전에 6.25 전쟁에서 미 사식사단이 학교를 지어준 이런 상징적인 학교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학교에 바로 고가도로가 형성이 되고 또 램프가 형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학습권 문제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방음터널도 얘기를 하시지만 시내에 방음터널을 했을 때 어떤 미관도 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26분 만에 도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춘천시 입장에서 예산과 또 춘천시 노선과 또 기본 노선을 한번 했을 때 저희 다 중에 다 IC에 대한 한번 노선 정체를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내 역세권에서 IC가 들어서서 접속도로가 기존 국도 46호선과 접속을 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많은 차량 진입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우려가 됩니다. 이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건 저희가 마석 IC도 뭐 형성이 돼 있고 모든 접속도로가 형성이 돼 있으면 그 지역에는 반드시 교통정체가 우려가 됩니다. 그럼 과연 2분, 3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평역가 있는 역세권에 IC가 들어섰을 때 과연 교통정체로 인한 예상 시간에 대한 검토는 과연 가능한지 또 그거에 대한 대비가 과연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좀 사료가 됩니다. 또 역세권의 토지 보상비가 아까 600, 700을 가면 그 지역의 토지 보상비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 지역의 예산을 따져보면 약 30억에서 많게는 150억까지의 토지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런 150억 이상의 토지 보상비까지 감안하면서 과연 시내 관통을 해서 우리 역세권에다가 IC가 들어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나름대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가평군의 뭐 장기 발전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구도심과 신도심이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외곽으로 IC가 형성돼서 새로운 도심이 형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평 역세권이 2012년도에 전철 개통이 됐는데 그때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기존 역부터 불과 2km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창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지금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가평을 우회해서 도로가 우리 가평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기본 노선을 하게 되면 아까 타당성 검토를 받으셨다고 했죠. 타당성 검토에 과연 전문가들이 우리 도심 IC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자문을 한 그 결과가 제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회의가 개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하고 있고 여기 다 뭐 전문가이시지만 이 기본 설계 하나 해주신 거에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이 노선이 10년 후에 개통됐을 때 과연 우리 가평 국민들이 받는 노선이 정말 적절했는지 그리고 이 노선이 정말 선택을 잘했는지 또 우리 가평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말 IC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반문하고 또 합리적인 노선으로 이렇게 좀 대안을 좀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존 국도를 보면 이건 아까 국도 1등급 그 전용도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IC, 나IC, 다IC가 이렇게 있지만은 기존 도로가 최소한 1km 이상 이격이 돼서 마을의 민원도 좀 해소를 하고 또 마을을 관통하지 않는 이런 노선이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대한 IC는 뭐 저희가 어디에 IC가 들어선지 뭐 그거는 전문가 저희들보다 더 또 많은 뭐 자문과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최소한의 나IC와 다IC는 재검토가 좀 돼야 되겠다. 그 재검토 노선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존 빗곡의 도로를 고가로 가서 다시 터널 가서 고가를 가냐. 또 이렇게 도로가 근접하다 보면 보십시오. 터널 고가. 지금 저희가 터널과 고가도로에 가장 많은 데는 블랙아이스가 형성이 되고 동계 눈 비가 오면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가 결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처럼 기본 노선 자체가 좀 이격을 시켜주게 되면 터널로도 갈 수 있고 고가로 가는 이런 구간이 좀 더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전용도로는 IC만 필요해서 우리가 뭐 발전 대안을 위한 것이지 지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 상권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좀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우리 뭐 군부대 저축 많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군부대 저축 같은 부분은 충분히 우리 가평군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에서 국방부와 싸워서 아니면 국방부하고 이해를 해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미
춘천시에서 또 뭐 시간, 예산 뭐 이런 문제를 갖고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도 75호선을 북면 지역을 확장을 시키겠다 할 때 500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한노선으로 IC를 돌려줬을 때 500억을 차라리 이 부분에 IC 들어줄 수 있는 데다가 더 활용을 하면 되는, 같은 국고죠. 국고 예산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문가지만 또 우리 원주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간평 국민이 합리적인 노선이 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네.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평 버스터미널 동네의 그 대곡 3리에서 이장을 하고 있는 박한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평읍 이장협의회, 또 새마을협의회, 또 상가협의회, 상가연합회, 또 작골 상가연합회, 또 달전이 상가연합회를 대표해서 오늘 지금 제안자로 지금 대표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평읍에는 그 제2경춘국도 국도 노선과 톨게이트 문제로 말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 많은 협의를 이 단체들끼리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평읍 주민들과 많은 대화도 나눠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가평에도 한 40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평 그 구 역사가 전철 역사로 옮겨지려 가는 과정도 제가 다 봐왔고, 제가 그 마을 이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그 가평 전철 역사가 그 역사 글이 지나갔으면 가평 읍내에 그 모든 경기도 좋겠고 장사도 잘 되고 가평 읍민이 살기가 좋을 텐데, 저쪽 역사가 멀리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가평 읍내가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리고 가평 읍내 그 대곡리 주변은 실질적으로 역사가 이삭하고서 완전히 상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이삭가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시내에서 상권이 무너져서 살기가 힘든 장소가, 힘든 동네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가평읍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평구는 관광 가평, 또 그리고 그 자연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계곡이 수려하고 경치가 아름다워서 여름이면 서울, 경기 내지는 외국에서까지 가평 지역으로 피서 관광을 오는 지역으로 이 가평은 펜션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가평에 와서 물건을 사주고 가평 지역의 그 장사가 여름에 잘 됨으로써 여름에 돈을 벌어서 한 겨울을 사계절을 먹고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관광객의 영향력이 대단한 가평 읍내입니다. 그래서 가평읍 2만 인구가 잘 살려면 외국 관광객들이 가평읍을 거쳐서 뭐 북면에 뭐 명지산이라든가 화학산, 또 뭐 용초계곡이라든가 이런 자연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서 놀고 가고 할 때 가평읍을 거쳐가면서 뭐 물건도 사고 돈을 써서 가평읍이 돈을 벌고 사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가평 읍민 모두는 한결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경춘국도가 지금 이제 우리 단체들이 협의한 결과 어디를 놨으면 좋겠냐, 그거는 가평읍이
뭐 이렇게 배제되지 않고 관광객들이나 모든 가평에 오시는 분들이 가평읍을 거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경춘북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가평읍민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단체들은 그렇게 협의를 다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5개 단체가 그 노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고민하고 협의한 끝에 한 가지 단일안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 안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청평에서 이제 그 빗고개까지 와서 빗고개에서 그 전철 노선을 따라서 이제 달전리 방향으로 와서 그 달전리 그 마을 뒷산이 있습니다. 그 달전리 그 전철역과 그 상수도 상수도 중간에 그 야산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와서 거기서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저 철탑이 있는데 그 철탑을 따라서 그 전철 다리를 같이 근접해서 따라서 건너가는 그런 노선을 해달라고 우리가 그 합의를 5개 단체가 합의를 해서 단일안으로 건의안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따라서 그 건너가는 공사를 할 때 다리를 하든지 지하화해서 이제 뭐 해주시든지 그거는 도로를 이제 기술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뭐 도로를 지상 다리를 해주셔도 좋고 또 아니면 터널을 뚫어서 지하로 건너가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철탑이 가평에는 달전리를 통해서 대곡리를 통해서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탑이 마을 중앙을 통과하기 때문에 가평군이나 한전에서 그 철탑을 지중화해달라. 이제 저 가평 은민들이 그 많은 건의를 했었고 그 협의를 그동안도 많이 거쳐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봉사할 때 노선 경춘국도 노선 봉사를 할 때 그 철탑도 없애고 그 노선에 따라서 그 고압선을 지중화도 같이 봉사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평이 그 톨게이트가 그쪽으로 형성되면 이제 그 외부 관광객들이나 가평에 오시는 분들이 달전리 가평읍을 거쳐서 북면이나 용수폭포 뭐 정목리 이런 데로 전부 이렇게 통과하면서 가평 경제가 잘 살려져서 가평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가평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그 설계하는 분들이 국토부에서 이거 잘 좀 헤아려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악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설악은 서울 양양간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고 설악에서 톨게이트가 있어서 설악 읍내로 설악 면수대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악은 그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저쪽 홍천강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가평으로 오는 길 이렇게 또 유명산으로 올라가는 길과 이렇게 세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 톨게이트에서 들어와서 설악면을 다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뭐 아니면 물건도 사 먹고 점심도 먹고 또 거기서 뭐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과하게끔 그렇게 설악이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여기서 감히 설명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가평읍 5개 단체 합의된 내용이고 이 노선 건의하는 내용 노선안은 그 단일화된 그런 협의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안을 꼭 간철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생리이자 신형국입니다. 경춘 제2국도 노선에 대한 문제를 늦게 정보를 접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장으로 출마하여 적극 목숨을 걸고서라도 합리적인 노선을 노출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짧으니까 한 말씀드릴 건 많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색 초등학교 고위의 포회천에 살고 있는데요. 뒷고개에서 왜 굳이 세개 동네 포회천, 멀태봉, 양태봉, 하생리를 다 양분하면서 부동강 내면서 이 노선을 정했는지 심히 개탄스럽고 책상에 앉아서 무엇들 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 알곡성전하고 남이섬, 자라섬에 종만권, 경제권 운운하면서 각 마을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국가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노선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왜 이렇게 졸속 행정을 했는지, 또한 가평군에 담당자로 나섰던 세 분 왜 이런 거에 잠정적인 합의를 해주셨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자, 빗고개에서 아까 그 가평군 협의의장님이 말씀하신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생리의 그 안산 전철을 끼고 나가는 길로 해서 칠학골로 해서 이화리 발전 이적지에 좀 더 이격된 지역에 IC가 설치되면서 지화하던 지금 이장님이 주장하신 그쪽으로 나간다면 피해는 협소할 거고, 또 하나 IC가 설치가 되면 설악IC 운운하셨는데 엄청 정체가 심합니다. 아마도 이 지역은 거기에 3배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가평 역세권 거기 갖다 지원입니까? 가평은 우리나라 약 73%가 산지입니다. 가평은 84%가 산지입니다. 13만 사 도시가 되려면 그 터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터전을 이 도로가 잠식을 한다면 어디다 놔야 되죠? 왜 이런 우를 병합니까? 적어도 터널로 나가야 되고 민원 발생을 하지 말아야 될 걸 왜 동네를 갖다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뜩이나 저희 상생이는 평호시설 5개 있어서 초토화되어 있거든요. 아주 말살 정책을 하는 겁니까? 그 부위원장님께서 주장하신 분리상을 구해서 터널을 나가면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평은 이정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와우산으로 해서 치락골로 나가면서 IC를 만드는 그런 안으로 얼마든지 협상하고 할 수 있었을 걸 왜 이렇게 했는지가 의심스럽고요. 이런 결정은 가평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평은 숨겨진 도시고 풍수학적으로도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가평과 춘천은 한 몸입니다. 가평 물산이 머리라면 화학산은 몸통입니다. 그리고 중도는 세계에서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유적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성지입니다. 그런 춘천과 가평은 한 몸이 돼서 서로 협조해서 논의할 걸, 이 중도를 이 한 문제로 가평의 머리를 절단하면서까지 관가 가평의 민원은 생존권을 말살하면서까지 이런 노선을 결정하고 했다는 자체가 심히 개탄스럽고, 왜 그 자리들이 있는 겁니까? 주민들은 안 보이고 경제권, 상권만 운운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가평의 IC가 밀리면 춘천까지 이 고속도로 무용지입니다. 시간이 더 걸릴 테니까 왜 그런 걸 강구하십니까? 적어도 IC가 생기면 1, 2km의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검토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모색되어졌으면 하고요. 저는 경춘 제2국도를 전면 백지하고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바로 산다보고요. 또 하나, 도로가 나면 경제는 초토화됩니다. 서로 그 점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할 말씀 많은데 지금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열심히 이 가평군 생존권을 위해서, 그 다음 춘천과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투쟁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평중고등학교 동물회장 박봉태라고 합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면서 김태길
설명해 주신 분께서 이것이 확정된 안이 아니고 지금 법에서 정한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참 큰 희망을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좋은 말씀 주셨고 우리 이상윤 기술 박사님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로 아주 공감하는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을 생략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써니 아파트 고가 브리지에 올라가면은 가평고등학교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도로가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원목내 길이 있죠. 뒤에도 새로 난 외곽도로가 있죠. 경춘국도가 있죠. 정말 이것은 학교를 전부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후문, 정문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IC가 생겨서 기숙사 바로 옆으로 상공 20m로 도로가 하루에 수만 대가 지나간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분 가운데서 공통적인 것은 다 IC는 절대 안 되겠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다 IC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다시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가평 중고등학교 동문들하고 여기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예의주시해가지고 만약에 그대로 관철이 된다면 어떠한 피해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가평 국민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안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가 아니다. 가평군 아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연 어떤 것이 가평 발전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정말 숙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 연면해서 다 된 것이냐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앞으로 가평의회 미래 발전에 아주 초석이 되는 이런 교통망을 잘못 만드는 그런 굴을 거기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부대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뭐 뒤로 돌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아온 바로는 원주국토관리청이나 국방부에 직접적으로 부진을 내서 회신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국방부 64단이 과연 절대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 아파트 관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가평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통망의 시작이 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은 지방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지방사무소입니다. 따라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어떠한 큰 대의를 만드는 지역균형 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교통망을 만드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원주국토관리청이나 여기 계신 하청을 받아서 설계하시는 분이나 이 점을 잘 아시고 80%가 가평을 지나는 이 가평군에 어떤 것이 발전될 것인가를 정확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식적인 논의가 돼서 앞으로 가평에 불보듯 뻔한 피해가 발생될 때는 저희 동문회와 지역주민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생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귀농 지금 11년차 농민이면서 목사인 서경애라고 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지금 여기 오신 원지청에 계신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는 가평에 있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가평군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제가 전문인이 아니라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드릴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가평에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읍에 계시는 이장님께서 여기에 가평 관광도시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있는 상황들이 여기 혐오시설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더군다나 제가 간호과장, 간호장교로서 20여 년 가차에 이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의료 폐기물 같은 것들이 지금 설치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도 변경을 하면서까지도. 그런데 가평에 있는 국민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깊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평은 관광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생리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까지도 이것을 절대로 반대하고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상생리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아가서는 가평읍과 가평군민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이 가평구는 관광도시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주민 설명회에서 말하는 자체가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평군에서 건설가서부터 관계자들이 이거를 원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안을 내렸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분명히 원주청에서 이게 결정된 안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다시는 가평군에서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이것이 이런 문제들이 매스컴을 타가지고 가평군 전체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경찰 간부들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원주청이나 가평군 담당자들 관공서에 있는 계신 분들은 잘 상의하셔서 과연 내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있는 이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정당한가? 나만을 위해서인가? 한 사람의 사람으로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가평구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것을 잘 좋은 쪽으로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하는 바람이 저의 입장이지만 또한 입장을 따라서 가평구민의 제안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해서 가평군이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세계국 국민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즐기고 가고 건강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가평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없어요? 자, 보시오. 목사님은 그거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나 먼저 해요? 내가 먼저 해요. 저는 여기 양태봉 마을에 사는 하생리 양태봉 마을에 사는 정실입니다. 상색 초등학교를 나왔고 그 옆에 있는 저기 써 있는 저 상색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가평고등학교는 안 나왔습니다. 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저 옆에 계시는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이 주민공청회가 지금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수렴하겠다, 반영하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개같은 미사여구 쓰지 말고 확실하게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은 2시간 동안 떠들어라. 우린 적고 가서 보고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이걸 했다 그러면 큰 재앙을 불러올 겁니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살 만큼 살았는데 내 고향 양평마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서 거기서 나오는 분진가로
색가루 그거 먹고 죽거나 내가 국토관리청 앞에 가서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야. 내가 국토관리청 앞에 가서 만약에 죽으면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와서 상인을 미고 와서 장사를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하시오. 경고하는데 국토관리청 여러분 그리고 컨설팅 관계자 여러분, 이거 형식적으로 당신네들이 와서 할 수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큰 우선 하지 말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두 번째, 지난해겠지? 지난해 12월 4일 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의해 준 가평군 공무원, 나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서 도적 찍고 온 사람들, 만약에 여기 있다면 당신네들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당신 학교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당신의 집 지붕 위로 고가도로 지나간다면 도장 찍었겠어? 현장 한번 나와서 이 노선이 어떤데 내가 과연 여기다 도장을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신네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지금 앞에 우리 서경혜 여사가 나와서 가평군 관계자들 질타를 했어요. 난 질타를 넘어서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런 현장 답사를 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 가평군 체제가 아닌가 당신들이 생각을 했다면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칩시다.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모든 거 백지화시키고 재협상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범한 우를 만회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여기 나와 계시는 그 의원님, 군의원님들 있습니다. 작년 우리 1월 17일 날 가평구청 앞 그리고 가평 시내를 2시간 동안 돌면서 상경이고 트럭터 앞세워갖고 가평군 역사 이래 1000명이 모여서 국토보안 반대한다. 그리고 가평군 안에 건설시켜달라고 서로 피터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전부 다 얘기했어요. 군의원들, 의원들, 당신네들 앞에 나서 그때 얘기했던 문제고 지금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갖고 이 경축국도 지금 한마디 한 사람 있어 지금까지. 군의원들 말해보시오. 의원님 말해보시오. 날씨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생이 상생이 말이 개판으로 나는데 이거 잘못했다고 한번 얘기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시오. 작년에는 그렇게 사람 많을 때는 나와서 도장 찍고 명함 내리고 자신들의 정치 입장을 이럴 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심지어 이재명 도지사 앞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결정에 좀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가평은 90% 이상이 반영이 됐으니까 이것이 체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90% 이상이 반영된 아닙니까? 이게 가평 국민을 위했던 이게 90% 이상이 반영된 체적인 노선이냐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작년에 가평군 최종안으로 믿고 있었는데 1년 만에 이 개판으로 만들어 갖고 온 이 노선은 이거 수용해야 돼. 자, 그래서 군의원들 한테 요구합니다. 6월 말까지 이게 국토부에서 검토 안 하고 이걸 강행해서 고집한다면은 군의원들, 의원님들 작년보다 2,000명, 3,000명 몰고 가서
법원법 앞에 가서 들어눕시다. 전부 죽을 각오로 가서 끌어올려가서 한번 들어눕자고. 그럼 어떻게 할 거지? 무슨 결편이 날 거 아니야? 어떤 공무원이 그랬더라. 사장님 그쪽에다가 RC민기로 놓으면 땅값이 올라오면 좋지 않냐고.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 너희 집 앞에 가서 RC민기로 그러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한 가평면이 과연 발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언사가 좀 거칠고 흥분하고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지만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들 절대로 이거 법적 요건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군 관계자들 내일부터 재협상 시작하시오. 군의원 여러분, 안 되면 이거 안 되면은 모든 배지 뛸 생각하고 국토부 관리청으로 올려갑시다. 이상입니다.